자, 꽃게탕도 맛있는데 여기에 단호박이 추가가 돼서 단호박 꽃게탕입니다. 네. 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 이 꽃게가 봄철이 되면 더 맛있어지나요? 봄에는 암캐가 맛있고 네. 가을에는 숙캐가 맛있는데요. 자, 꽃게는 지금 깻잎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네. 깻잎 모양으로 생긴 것은 암캐, 네. 뭐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고드름처럼 뾰족한 게 있어요. 아. 그거는 숙캐. 어. 예, 고드름 생각하면서 고르면은 가을에는 숙캐, 숙캐. 그 생각하시고 깻잎 모양으로 생긴 것은 암캐. 암캐. 예. 아시니까 뭐 더 안 알려드려도. 아니, 더 충분히 알려주셔도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알아가는 프로라서. 그래서 꽃게를 사시면 이렇게 솔로 네. 솔 전용 솔을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닦고 이렇게 사이사이 깨끗하게 잘 이렇게 씻어 주시고요. 꽃게를 살아있는 거 사가지고 오면은 되게 당황하세요. 네.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냉동실로 빨리 급냉을 하세요. 아. 예, 급냉을 해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약간 여기가 성에 끼듯이 얼어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얘가 기절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지고 나와서 하시면 이렇게 떼시면은 잘 떨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꽃게를 사시면 네. 냉동 꽃게도 해동했다 하시면 더 잘 떨어져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딱지를 떼서 이 안에 아, 보면은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를 반드시 터트리지 말고 떼주셔야 돼요. 아.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은 이것도 떼어주시고 탕을 끓일 때 네. 굳이 이 부분까지 먹지 않을 건데 굳이 넣어서 끓일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고 그다음에 자르시고 이 집게다리도 나머지는 그냥 버리나요? 아니요, 안 버려요. 네. 이거는 깨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육수 낼 때 쓰셔도 되고요. 아. 그래서 이제 요 알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가위로 싹둑 자르면은 이 알이 눌리면서 밖으로 쏙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드시는 분을 위해서 요 부분을 조금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요 뾰족한 부분도 이렇게 자꾸 좀 잘라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내가 좀 불편하지만 드시는 분을 위한 배려. 그냥 있으면은 먹다가 네.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입안을 좀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칼로 자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2번에 나눠서 하는데 살이 삐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오. 예, 2번에 나눠서 위에 2분의 1로 나눠서 한번 자르고. 한번 자르고 밑에 쪽을 예, 한번 자르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르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깨끗해요. 네.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데 만약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흙이 좀 묻어있기도 이렇게 만져봤는데 흙이 밀리는 수도 있거든요. 네. 물에 한번 담궈서 건져가지고 살짝, 예, 건져가지고 네. 지금 오늘은 그냥 쓸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 꽃게도 해물이다 보니 네. 그 비린 맛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주 그거를 한 5큰술 정도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비린내를 확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해도 우리는 사실 입맛이 좋아서 늘 맛있게 먹긴 하지만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더 음식이 훨씬 고급스러워져요. 그렇죠, 예. 비린내가 전혀 안 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깐 두시고요. 자, 꽃게가 정말 맛있게 손질 끝났고요. 이제 네.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은 이제 부재료를 제가 좀 다듬을 거예요. 네. 단호박은 지금 요 안과 바깥이 색이 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호박을 딱 집을 때 그 겉에 색깔이 병아리 색깔이다. 그러면 이 색깔이죠. 연한 색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좀 단맛이 덜해요. 덜한데 겉에 색깔이 이렇게 센 노란, 진짜 정말 진한 노랑일 때는 속 색깔도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서 단맛이 진해요. 단맛이 진하고 들어봐서 묵직한 걸로. 묵직한 거. 묵직한 걸로.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걸로 이렇게 집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묵직한 걸로 하고 그다음에 속은 살짝만 긁어줄 거예요. 수저로. 수저로 살짝만 긁어서 이 부분도 되게 달고 맛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다 요리에 쓸 거예요. 네, 끝부분을 살짝 잘라주고 그래서 반 가르세요. 이렇게. 단호박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반 갈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르기보다 이렇게 잘라서 4등분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정 가운데 자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르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크기가 나오죠. 예, 예. 그러면서 음식이 또 정갈해 보여요.
이렇게 잘랐으면 그 다음에 양파를 자르는데 양파 자를 때도 팁이 있어요. 칼을 살짝 내어서 이렇게 자르시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과 끝이 크기가 같아요. 그죠? 약간 좀 큼직큼직하게 써네요. 그렇죠? 예, 왜냐면 끓을 때 너무 이렇게 가늘게 썰면은 뭉개져서 대파도 어서 썰고 대파는 되도록이면 흰 부분으로. 예, 왜냐면 그 초록 부분까지 쓰면은 국물이 끈적거릴 수 있거든요. 예. 홍고추. 그다음에 그 단호박도 들어가고 꽃게도 끓으면 단맛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청양고추 넣어서 이특 씨가 좋아하니까 매콤한 맛까지. 예, 매콤한 맛을 줘서 칼칼하게 네. 끓일게요. 그래서 홍고추가 오늘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반만 넣을게요. 작은 거는 한 개 다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도 어서 썰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서 썰었는데 얘만 동글동글 썰면은 참 안 어울리겠죠. 네. 어우러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청양고추도 너무 크지 않게 드시는 분이 너무 크게 썰어서 매운 게 입에 들어가면 좀 놀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국물을 만들 거예요. 밑국물을요. 밑국물이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밑국물 만드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멸치를 육수를 낼 때는 반드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 갈라서 그 안에 그 내장을 빼요. 예. 내장만 빼고 그 머리도 그냥 같이 써요. 육수 낼 때. 예. 이 다시마는 그 젖은 면보 있죠. 예. 젖은 면보로 이렇게 닦아서 지금은 좀 딱딱한데 그 면보를 한번 닦아 놓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가위즙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훨씬 더 맛있는 맛이 빨리 우러나겠죠. 예. 미리 시간 있을 때 예. 뭐 잘라놔도 괜찮겠네요. 예.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예.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아침 드라마 보시면서 가장 좋은 거는 최엽이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최엽이 보면서는 메모해야 되는데, 그죠? 최엽이 보면서 하면 안 되고 메모를 직접, 그렇죠. 예. 혹시 놓치신 분들은 토요일 날 네. 다시 또 재방송이 하니까. 예. 자, 육수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물은 먼저 찬물을 붓고요. 딱 알맞은 냄비죠. 이 상태에서 양파를 먼저 넣나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네, 다 한꺼번에 들어갈 거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멸치 넣고 여기 보면 부스러기가 있어요. 부스러기는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마를 넣는데 다시마를 넣고 나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다시마는 차가운 물에 벌써 지금 들어갔죠. 그렇죠. 들어갔고 막 끓기 직전에 건져내도 예. 이미 쟤는 맛있는 맛을 다 빼낸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건져내고 끓으면 한 중불하고 약불 사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놔뒀다가 그 물을 그 고운 체에다 받쳐서 쓰셔도 되고 끓어오를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양념장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자, 양념장을 만들 때 제일 먼저 그 가루부터 액체손으로 넣고요. 소금도 조금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다음에 된장이 왜 들어가냐면요. 된장에 들어가야 국물이 구수해요. 그리고 또 고추장에 들어가면 고추장은 또 혹시나 있을 비린내를 또 잡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고춧가루. 네. 그다음에 후추는 후추하고 마늘은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 미리 다 해놔도 되고. 예. 그래서 약 잘 섞어 놓으세요. 자, 그렇게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거 한 번에 확 섞어서 그냥 맛있는 이제 단호박 꽃게탕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넣는 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끓는 것을 보면은 지금 밑국물이 끓고 있죠.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되는 건가요, 원래는? 지금 밑국물이요. 지금 이제 끓기 시작하기 직전에 다시마를 건져내고 이제 약중불로 줄여서 한 5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좋아요. 자, 저희가 그래서 미리 준비한 육수가 여기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육수를 활용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꽃게
청주도 같이 넣어주세요. 네. 따라 내도 되지만. 단호박을 좀 보이게 하고 바닥에 되도록이면 바닥에 닿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단호박을. 그래야 빨리 익어요. 네. 양파를. 양파. 그다음에 나머지 채소들은 안 익어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끓고 났을 때 단호박이 익고 그 꽃게가 익었을 때 그다음에 불에서 내리기 한 1분 전에 이제 올려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만들어 놓은 거 양념장을. 예, 양념장을 불을 켤게요. 네. 뚜껑을 닫고 끓여주나요? 열고 끓여주나요? 뚜껑은 완전히 닫지 말고요. 슬며시 열어주세요. 슬며시. 네. 보통 해물 요리나 저기 그 다른 기타 네. 뭐라 그래 해물탕 또는 뭐 연포탕은 괜찮은데 네. 이 꽃게탕 끓일 땐 살짝 열어줘야 그 비린 맛이 날아가요. 아, 네. 자, 그럼 이게 잘 끓 동안 저희는 오징어젓 무침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징어젓은 네.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하시면 되고요. 설거지감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그래서 가위를 이용할 거예요. 가위로 그 도마에다가 놓고 하기도 하지만 이 오징어젓이 좀 미끄러워서 네. 조금씩 잡고 이렇게 써는 방법도 있고요. 가위로 해서 이렇게 먹기 편하게. 예, 뭐 한 1cm, 0.5cm 볶음밥 사이즈로 이렇게 잘게 썰어 주시면 좋아요. 그 그릇에 담고 그 그릇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은 굳이 오징어젓을 들었다 놨다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편하네요. 예, 편하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잘게 오징어젓을 예.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잘랐죠. 잘랐으면 이제 여기에 견과류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근데 견과류가 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견과류가 지금 해바라기 씨하고 호두 씨 같은 경우에는 잣은 그냥 생으로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징어젓을 이용해서 반찬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는데 의외로 견과류를 많이 먹게 돼요. 더 많이 먹게 물론 과하게 먹으면 안 되지만 잘 안 먹게 되는 견과류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메뉴다 보니까 해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아, 만약에 이제 견과류가 들어가게 되면 네. 이 짠맛도 좀 잡아주게 되나요? 그렇죠. 짠맛도 잡아주고 이제 또 양념이 조금 집에 있는 양념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오징어젓에서 날 수 있는 그 특유의 비린내도 그 생강즙 조금이 들어가서 되게 그 비린내를 확 잡아주거든요. 아, 이게 오늘 또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게 견과류를 또 함께 넣어주게 되면은 짠맛은 또 잡아주고요. 고소한 맛은 더욱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한번 구우러 가볼게요. 지금 처음에는 강불로 올렸다가 이렇게 대보고요. 뜨거우면 약중불로 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때 잘 이렇게 뒤적여 줘야 되는데 하나라면은 얘네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걱 두 개로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놔둬도 괜찮아요. 자, 그러는 사이에 꽃게탕이 끓고 있어요. 맛있겠죠? 야, 꽃게가 저렇게 색깔이 변하면 와. 그래서 지금 거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을 볼에다 조금 받아서 그래서 이때 물을 받아가지고 거품을 조금 걷어내주세요. 걷어서 담궈가면서 거품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 걷어냈고 한 5분 정도 끓었거든요. 네. 이때 채소 올릴게요. 이렇게 같이 한데 섞어가지고 이렇게 뿌리셔도 돼요. 훨씬 예쁘죠? 어머나. 맛은 얼마나 좋은데요. 이제 이때부터는 뚜껑 닫지 않아요. 아, 열어두나요? 네, 예. 그냥 열어두세요. 자, 이제 다 구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접시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요. 볼에 담지 마시고 완전히 식힌 다음에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다 끝나요. 쉽죠? 예, 그럼 요게 좀 열이 좀 샥 식을 동안 예. 옆에 지금 꽃게탕은 다 된 건가요? 예, 꽃게탕은 아. 다 됐어요.
그럼 제가 꽃게탕을 한번 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드시고 싶죠? 너무 먹고 싶습니다. 지금. 빨리 담아드릴게요. 야. 와, 난리네요, 그냥 난리 그냥. 야, 정말 말 그대로 꽃게판이네요, 지금. 야, 전 지금 이 국물 맛이 또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듯이 드시다 기절하면 어떡하지? 자, 게장만 밥도둑이 아니네요. 나른한 봄에 입맛을 확 살려주는 단호박 꽃게탕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오징어 무침도 함께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즙, 생강즙, 네. 참기름인가요? 참기름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다음에 올리고당, 네. 이렇게 나라고 넣어주고, 그다음에 파, 송송 썬 파. 지금 오징어 젓에 간이 다 돼 있는 그렇죠. 데다가 고춧가루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뭐 고춧가루가 특별히 더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버무려줘요 먼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견과류를 생각보다 견과류가 참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직 안 넣었거든요. 마지막에 넣고 그다음에 그릇에 담고 나서 네. 고명으로 흑임자 조금 뿌려줄게요. 검은깨. 네. 이렇게 오징어젓이 이렇게 견과류를 또 만나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더해졌네요. 네, 누가 보면 진짜 어떻게 견과류를 이렇게 묻혔지 하는데 보면은 오징어. 먹다 보면 네. 오징어가 씹히는 거예요. 고명 됐습니다. 자, 밥도둑 음식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소하고 짭짤한 오징어젓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쫄깃한 밥도둑 오징어젓 무침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오징어젓에 구운 견과류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오징어젓의 짠맛은 줄어들고 고소한 맛은 배가 된다는 사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오징어젓 무침으로 입맛 살리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